자, 오늘은 투시도를 모델링 할 겁니다. 스케치업과 동일하겠죠, 그죠? 파일 메뉴에 보시면 먼저 탑뷰를 선택하고 파일 메뉴에 보시면 똑같이 임포트 있습니다. 임포트, 그러면 여기에 확장자, 여러가지 종류의 확장자가 나오죠. 3ds 파일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카티아 같은 프로그램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3D 설계용 프로그램 중 가장 하이 레벨 카티아입니다. 콜라다 파일이라든지 DWG 파일,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이 파일이죠. 레거시 오토캐드면 이제 9버전, 옛날 버전, 뭐 여러 가지들 쭉 많습니다. 인벤터 파일이라든지 스케치업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네요. 그러면 3D 웨어하우스에서 모델링한 걸 여기서 불러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오토캐드 DWG 선택하고 자, 파일 찾습니다. 공유 폴더에 캐드 소스구나. 네, 일단 거실 평면도 오픈. 자, 그럼 똑같이 이런 게 떠요. 보시면 레이어, 블록, 하이어라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겠다는 얘기고, 웨일드 니어바디 벌텍스, 정점과 정점 사이가 가까우면 그냥 웨일드 시키겠습니다. 오토 스무스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단위요. 밀리미터. 리스케일 누르면 기본 단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건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로 가고, 오케이. 캐드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드래그 앤 드라그. 임포트 파일. 그럼 바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치업도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스케치업도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 지금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불러올 수 있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불러와 보시죠. 불러드리면은요, 스케치업하고는 좀 달라요. 떨어질 것, 이거 레이어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많이 수월해집니다. 이렇게요. 정리하기가 수월해져요. 3D Max도 레이어 단위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기가 많이 쉬워요. 자, 중심선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죠. 그리고 얘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누르시면 돼요. 2D 평면. 자, 평면을 한번 평면 그룹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거실 전개도를 프론트나 레프트로 불러오는 겁니다. 거실 전개도를 이렇게 프론트나 레프트로. 아이고, 그래도 평면으로 들어오네요. 자, 평면으로 불러드리고, 자, 로테이트. 자, 앵글 스냅을 켜서 로테이트 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네, 요렇게네요. 자, 프론트에서 보시기에 올바른 형태가 남도록 작업을 합니다. 자, 요런 모습이네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얘네들을 보시면은요, 문제는 이렇게 다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붙어 있는 게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쪼개야 됩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에디트 스플라인 나오죠? 선택하고 어떤 거 써요? 디태치.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면 에디트 스플라인이죠? 이 중에 스플라인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디태치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엔 카피를 썼어요. 그죠? 복사해서 떼어내기를 썼는데 이번엔 그냥 떼어내기요. 디태치. 그럼 이름 물어봅니다. 그냥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벽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디태치로 떼어내고 다시 다른 것들도 떼어낼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트림을 조금 써주시면 편해요. 이렇게 선이 삐죽삐죽 나갔으니까 트림을 써서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보시기에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캐드랑 많이 비슷해서 스케치 맥스가 쓰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선택하고 디태치, 선택하고 디태치.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간 거 보이시죠? 3번 선택하고 이거 디태치. 선택하고 디태치. 네, 다 떨어져 나갔네요. 자, 선택하고 그룹. 자, 인면 1번 선택하고, 자, 선택했는데 같이 나온다. 아, 여기 뭐가 같이 있었네요. 얘네들이 안 떨어져 나갔군요. 선택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조금 아까처럼 선택했는데 다른 그룹이 선택된단 말이죠. 자, 그룹 인면 1번, 얘는 인면 2번, 얘는 인면 3번. 자, 하나씩 만들어 보시죠. 하기 전에, 얘를 모델링 하기 전에 제가 여기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서 헤드라를 하나 모델링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지오메트리의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의 헤드라.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여기 스냅입니다. 요 스냅이에요. 요 스냅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스냅 창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냅, 그 스냅 맞습니다. 이거 그리드에 대한 스냅, 피봇에 대한 스냅, 퍼펜디큘라, 수직점, 모서리에 대한, 면에 대한, 그리드 라인, 바운다리 박스에 대한, 탄젠트,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센터 페이스. 여긴 특이하게 센터 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을 줄 수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옵션이 나옵니다. 마커죠. 디스플레이 마커 20픽셀마다 하나고, 스냅 그 반지름은 30픽셀이고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요거 앵글 스냅 5도, 퍼센트 스냅 10도, 10%.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앵글 스냅, 퍼센트 스냅 있죠?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에 대한 각도. 내가 로테이트를 할 때 항상 앵글 스냅을 쓴단 말이죠. 앵글 스냅은 단축키가 A입니다. A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A 앵글 스냅 꺼졌다 켜졌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안 먹네 또. 앵글 스냅, 그 다음 스냅 S D 아니네. 자, 앵글 스냅 제일 많이 쓰는 거 앵글 스냅, 스냅 요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요건 퍼센트고, 그 다음 얘가 스피너에 대한 스냅입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여기 오른쪽에 요 스피너 보이시죠? 요거에 대한 스냅입니다. 드래그를 할 때 그 0. 몇몇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얘를 켜놓으면 얘가 이렇게 안 들어가네. 요 조절해 줄 수 있는 스냅인데,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스피너 여기 있네요. 스냅은 1단위로 바뀌라고 되어 있네요. 넘어가고요. 자, 다시 홈 그리드가 있고 유저 그리드가 있는데, 홈 그리드요. 여기 그리드의 간격이 그러니까 10단위로 10mm 단위로 만들어져라 라는 뜻입니다. 요 그리드는 알파벳 G를 누르면 감췄다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 없을 때 그리드를 끄거나 켜거지 할 때 G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얘가 스냅이라 그랬잖아요.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D 스냅, 2.5D 스냅, 3D 스냅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스냅인데 그러니까 2D 스냅을 쓸 때도 있고 2.5D 스냅을 쓸 때도 있고 3D 스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자, 먼저 2D 스냅이요. 제가 라인을 그릴 거고요. 스냅의 엔드 포인트를 켜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2D 스냅입니다. 자, 보시죠. 클릭하고 근데 어디로 가나요? 제가 여기를 클릭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나요? 밑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스냅이 뭐가 들어가 있나? 여기에 벌텍스하고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가 있습니다. 벌텍스,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예요.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 평면상에서 노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2D 스냅입니다. 근데 2.5D 스냅은요, 자, 똑같이 라인을 그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찾아요. 그죠? 근데 아까는 이 점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2D 스냅은 이 점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평면상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2.5D 스냅은 Z축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축에 있는 스냅을 찾아요. 그런데 그리는 건 평면상에서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평면상에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평면상에서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평면상에서 그려져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3D 스냅입니다. 그럼 이제 눈치채신 분도 있어요. 3D 스냅은 어떻게 돼요?
값을 이렇게 3D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2D 스냅은 평면상에서만 움직입니다. 값을 넣으면 평면상에서 들어가요. 그런데 Z축에 있는 이 값은 인식하지 못해요. 평면상에서 있는 것만 인식을 해요. 2.5D는요. 똑같이 평면상의 작업을 하는데 Z축에 있는 값을 읽어서 평면상에 그립니다. 3D 스냅은요. 편하게 X, Y, Z를 다 쓸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2D도 써야 되고 3D도 써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얘입니다. 이동해야 되겠죠. 얘네 그룹, 네, 우리 그룹 만들었죠? 자, 선택하고 3D 스냅을 쓸 겁니다. 자, 끝점 붙잡아다가 이렇게 끝점 붙잡아다가 끝점 붙잡아다가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닥에 깔렸죠. 이게 3D 스냅 때문에 그래요. 끝점 붙잡아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맞춰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잠깐 스냅 끄고 선택을 해서 앵글 스냅 켜고 로테이트 방향 확인해 가면서 회전. 자, 그 다음 선택하고, 자, 얘는 이쪽이네요. 역시 방향을 확인해 가면서 로테이트.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까지 먼저 이렇게 갖다 두시면 돼요. 먼저는 이렇게 비슷한 위치로 갖다 둡니다. 나머지는 퍼스펙티브에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죠. 이제는 확대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얘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자, 그 다음 요 노란색 기준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3D 스냅이 있어서 쉽게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같이 선택됩니다. 이럴 때 오픈 쓰시면 그룹이 풀려요. 근데 그룹이 풀릴 때 이렇게 핑크색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좋고 얘를 선택해도 좋고 상관없는데, 일단 선택한 다음에 그룹에 클로즈를 누르면 다시 그룹이 닫힙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잠그면 돼요. 프리즈. 그러면 이렇게 딱 잠겨버립니다. 언프리즈 그러면 다시 풀리기는 해요. 이렇게 언프리즈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썼던 대로 쇼 프리징 그레이 끄고 프리즈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쇼 프리징 그레이 끄고 프리즈 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한 것처럼 벽체를 만들고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벽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모델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조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면을 한 개씩 한 개씩 만들까요? 스플라인을 그려서 익스트루드 할까요? 아니면 박스를 그려서 그 형태를 만들까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얘기는 어떤 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걸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고 쉽게 그릴 수 있나? 자, 보시죠. 렉탱글 3D 스냅. 자,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렇게는 안 되겠군요. 또 자, 그러면 너무 복잡한데. 자, 제가 스냅 끄고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충 그렸어요. 여기 있네요. 자, 옮겼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릴 거예요. 자, 에디터블 폴리. 자, 벌텍스 위치. 이 벌텍스의 위치는 자, 2.5D 체크하고 여기. 그 다음 여기 벌텍스는 여기. 자, 그 다음 선택하고 여기. 자, 선택하고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면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익스트루드? 아니면 엣지를 이용해서 빼볼까요? 자, 스냅 끄고, 자, 엣지 선택하고, 이 부분이네요. 자, 여기네요. Shift 누르고 뺐습니다. 벌텍스 이용해서 위치 맞추고, 다시 엣지. 자, 스냅 끄고, 그 다음 다시 벌텍스를 이용해서 여기네요. 자, 위치가 지금 달라요. 얘는 정면에서 보면 여기.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종이 접은 것처럼 접혀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엣지. 탑에서 보면 이 부분이죠. Shift 누르고 뺍니다. 벌텍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창문까지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나갈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여기 하나 정점 2개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커트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자, 모서리 2개는 리무브. 자, 벌텍스 남아있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기 벌텍스 남은 거 보이시나요? 자, 확인. 여긴 이상 없으니까. 자, 다시 엣지를 이용해서 2개 선택하고 다시 위에 선택. 여기 하고 선택하고 돌출. 자, 스냅 체크하고 자, 이동. 한 번 더 돌출. 스냅 체크하고
자, 맞추고. 그러면 여긴 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브릿지로 닫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브릿지로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자동차 모델링 할 때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일부만 해보세요. 여기 스냅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대화 상자 뜨죠. 여기 옵션에 보면 여기 스냅 투 포리즌 오브젝트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프리즈된 오브젝트의 스냅 쓰기입니다. 만약에 얘를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프리즈된 객체에 스냅이 안 걸려요. 아마 이걸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스냅이 안 되지? 왜 안 되지? 분명 선생님은 됐는데 왜 난 안 되지? 그게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에 스냅 투 포리즌 오브젝트를 체크하시면 저처럼 작업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에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조금 바꿔볼까요? 언프리즈 올. 제가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하이드. 저는 얘만 볼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려야 되겠네요. 자, 똑같이 렉탱글. 자, 2.5D? 아니 3D 스냅 걸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한번. 그 다음에 자, 에디터블 폴리. 자, 그럼 면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네요. 다시 어나이드 바이 네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인면 2번 선택하고 어나이드. 요게 인면 2번입니다. 하이드 바이 네임.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죠. 프리즈 됐으니까 안 되겠군요. 언프리즈 올. 다시 하이드 바이 네임. 이름으로. 자, 다시 얘도 선택되면 귀찮으니까 프리즈. 여기네요. 자, 다시 렉탱글. 한 번 더 렉탱글. 자, 두 개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바깥쪽 거를 선택하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 어태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에디터블 폴리. 그럼 면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면이 뒤집어졌어요. 선택한 다음에 이 면이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죠? 맥스는 뒷면은 검정색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면은 색상으로 나오는데 뒷면은 검정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폴리곤에서 선택하고 나면 여기에 플립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뒤집기. 그러면 면이 제대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다시요. 어나이드 올 선택하고 프리즈 아니 언프리즈 올. 자, 그 다음 선택하고 프리즈. 나머지 선택하고 하이드. 자, 그럼 이제 똑같이 요 부분 남았네요. 자, 확대하고 그 다음 또 렉탱글. 자, 스냅 켜서 자,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선택하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 어태치. 근데 얘한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기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얘는 여기까지죠.
근데 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커넥트 기능이 있단 말이죠. 벌텍스에 있나요? 스플랜에 있나요? 스플라인에 커넥트가 있겠군요. 그러면 네. 스플라인에 없네. 벌텍스에 있나요? 네, 벌텍스에 있네요. 여기 벌텍스에 보시면 여기 커넥트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드래그 쭉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선 연결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드래그해서 쭉 놓으시면 돼요. 자, 얘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도면이 잘못돼 가지고 여기 붕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떠 있어요. 벌텍스 위치를 낮춰야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다른 뷰포트 여기서 2.5D 스냅으로 낮추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온전한 모습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코너로 바꿔주시고, 자, 똑같아요. 에디터블 폴리. 자, 어나이드 올. 얘도 면이 뒤집어졌네요. 3번 선택하고 플립. 아니구나, 4구나. 선택하고 플립.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면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어태치를 줍니다. 클릭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자, 어태치 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익스트루드로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익스트루드로 자, 빼시고 자, 이동. 아이고, 다시 스냅으로, 아니 벌텍스로 바꾼 다음에 이동. 어디로 뺄까요? 적당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똑같이 익스트루드. 이쪽 아니고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50, 마이너스 300. 다시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벽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처럼 제가 두 가지 방법 보여드렸죠. 편한 거 찾으시면 돼요. 편한 거를. 그럼 이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 여기는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굳이 여기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우린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라 굳이 여기까지는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면 있잖아요. 자, 면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벌텍스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자, 투시도니까 퍼스펙티브니까 3D 스냅을 이용해서 이동. 여기도 이동.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들을 웨일드 하면 됩니다. 보면 40개의 점을 38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웨일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쪽도 한번 다시 볼까요? 면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군요.
스냅을 이용해서 맞추고, 다시 여기도 스냅을 이용해서 맞추고, 그 다음 여기 선택해서 웨일드. 네. 승인. 그러면 완성이 됐네요. 여기 점 삐뚤어진 거는 2.5D 스냅으로 여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2.5D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네요. 여기구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벽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선택하고 나면 요 위에 모디파이 리스트 위에 렉탱글 000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객체 이름입니다. 벽이라고 제가 한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럼 나중에 선택할 때라든지 혹은 수정할 때라든지 이렇게 선택할 때 편해요. 선택할 때 이렇게 이름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바닥이요. 바닥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박스로 그리면 돼요.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까 적당히 마이너스 150. 그럼 바닥 그려졌고 이름도 바닥이라고 바꾸면 되고, 자, 천장이네요. 천장도 박스로 그릴까요? 자, 다만 위치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바닥과 천장까지 쭉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똑같이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고, 자, 여기에 이제 인셋을 주는 겁니다. 요 바닥면에다가 인셋. 자, 숫자를 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가 350이고요. 그 다음에 자, 600. 자, 승인. 자, 그러면 자, 얘는 에지 페이스로 놓으면 자,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대각선으로 가는 이 모서리는 필요 없으니까 리무브 하시면 돼요. 리무브 하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굳이 이렇게 다 인셋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는 어차피 벽체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만들어 줬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런 모습이네요. 벌텍스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줄 건데요. 자, 요 면이 위쪽으로, 자, 100mm만, 마이너스 100mm만, 자, 이렇게 올라갔네요. 자, 100mm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그 다음, 이렇게 둘레를 선택해서, 얘네들 다시 익스트루드. 보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그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룹, 로컬, 노멀, 바이 폴리곤. 자, 선택한 것 방향 안 바뀌나요? 다시 바이 폴리곤. 그러면 폴리곤 방향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폴리곤 방향으로 이렇게 각자 이와 같이 돌출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이 폴리곤. 자, 100mm. 자, 승인. 그러면 탑뷰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모서리가 얘가 지워져야 돼요. 면을 쓰셔도 좋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벌텍스로 이동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택하고 웨일드.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지붕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창문이나 문은 다음 시간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 카메라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스케치업은 퍼스펙티브가 곧 카메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3D Max는 별도의 카메라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뭐 타겟 카메라나 피지컬 카메라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 눌러 보시면 Vray 카메라도 있습니다. 여기 돔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에 들어가면 VR 카메라 있고, 어안렌즈, PCI, 그 다음 구슬 모양, 아니 그쵸? 그 다음 실린더 모양의 이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건 스탠다드하고 Vray를 쓰시면 돼요. 피지컬 카메라, 타겟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는 순수하게 수동 카메라라면,
타겟 카메라는요, 반자동 카메라입니다. 반자동이에요. 다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타겟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타겟이요. 탑뷰에서 만드시면 돼요. 화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 드래그 시작합니다. 화자의 위치부터 해서 방향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카메라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보시면 이 바닥 라인에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돼요. 퍼스펙티브를 눌러보시면 여지껏 없던 카메라가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여기 카메라 001 나오죠? 클릭하면 이렇게 카메라 뷰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드래그하면 지금 카메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카메라 뷰에서 휠 드래그하면 이 카메라가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굳이 그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 카메라와 타겟이 있으니까 타겟을 붙잡고 움직이시면 누가 움직여요? 타겟이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가 화자가 서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타겟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타겟을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 카메라를 잡고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화자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선 있죠. 요 선을 클릭하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럼 두 개 동시에 선택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 요 정도 보이면 될까요?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카메라 선택하고 여기 이동 툴 있잖아요. 이동 툴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트랜스폼 타입인이 뜹니다. 여기 Z 방향 보이시나요? 1500이요. Z 방향 1500. 사람의 눈높이요. 눈높이. 우리가 얘네들을 그릴 때 제로에서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토캐드를 딱 불러왔어요. 캐드 파일 딱 불러왔어요. 그죠? 그럼 평면도가 어디 들어오냐면 Z 값이 제로에 들어옵니다. 절대좌표 제로, 그러니까 Z가 0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1500으로 맞추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눈높이에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뷰포트를 돌려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렌즈값, 그 다음 필드 오브 뷰. 전에 설명 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FOV인 화각이라 그랬어요. 렌즈값하고 그 다음 스톡 렌즈 있습니다. 35mm가 표준 렌즈라고 했습니다. 35mm. 자, 35mm보다 작으면 어안 렌즈라고 했습니다. 왜곡이 심한 렌즈. 그 다음에 200mm가 넘어가면 망원 렌즈가 되겠죠. 이렇게 35mm가 표준 렌즈.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타입은 넘어가시고요. 쇼 콘 누르면 콘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콘이 보입니다. 쇼 콘을 끄면 콘이 이렇게 가려져요. 라인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쇼 호리즌. 이렇게 수평선 보이시는 거 보이죠? 호리즌 수평선이요. 스케치업은 애초에 호리즌 라인이 있죠. 그죠? 지평선이 있어서 보이는데 맥스는 없단 말이죠. 카메라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 레인지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클리핑 플랜. 잘나가기요. 잘나가기. 자, 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클리핑 플랜을 체크하면 이렇게 나와요. 니어하고 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부터 멀리 있는 쪽, 뒤쪽부터 잘라오는 겁니다. 잘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뒤에서부터 잘 나옵니다. 니어는 앞쪽에서 잘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잘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역시 스케치업에 있었을 겁니다. 자, 멀티패스 넘어가고, 네, 요 정도가 이 타겟 카메라가 요 정도 있습니다. 자, 조명도 똑같이 크리에이트 탭에 보시면 이렇게 전구 그림 있죠? 여기가 조명들인데 조명이 이렇게 많아요. 포토매틱 라이트, 스탠다드 라이트, V레이 라이트, 아놀드 라이트. 기본은 스탠다드. 눌러보시면 타겟 스폿, 프리 스폿, 타겟 다이렉트, 프리 다이렉트, 옴니, 스카이라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하고 다이렉트 라이트가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이렉트는 일직선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둘 다 부분 조명은 맞아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뿔 모양으로 나오니까 뭐 이해하실 거예요. 다이렉트 라이트는 등대 보면 조명이 일자로 쭉 나가죠. 그런 등대 같은 조명입니다. 이 다이렉트 라이트를 스카이라이트로, 그러니까 선라이트로 대신해서 쓰기도 하고요. 여기 스카이라이트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자, 옴니라이트 하나만 볼까요? 자, 천장에서 탑에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생긴 조명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하나 넣어 보시죠. 이거 스케치업에도 있었어요. 옴니라이트라고. 근데 이 조명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형태가 없습니다. 그냥 사방으로 빛이 이렇게 나가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조명의 형태가 먼저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냐, 다이렉트 라이트냐, 옴니라이트냐. 옴니라이트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여기 온 버튼 있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를 꺼버리면 조명이 아닌 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섀도우, 그림자를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라는 뜻입니다. 눌러보시면 그림자의 형태도 많아요. 보통 많이 쓰는 건 그 에어리아 섀도우 정도 많이 써요. 크게 에어리아 섀도우하고 그 다음 섀도우 맵하고 레이트레이스 섀도우하고 이렇게 가장 기본이 3개고, 그 다음 어드밴스 레이트레이스하고 V레이 섀도우가 이렇게 2개가 더 붙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섀도우 맵은 뭐냐면 그림자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삼각함수로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요. 그 그림자 그리는 방식이 섀도우 맵입니다. 당연히 품질이 떨어져요. 레이 트레이스, 레이가 빛이 있죠. 트레이스가 추적합니다. 빛을 추적해서 그림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레이 트레이스입니다. 되게 정교합니다. 대신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요 중간 그러니까 섀도우 맵하고 레이 트레이스 중간이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스케치업에서 봤던 그 조명 있죠. 그게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자, 그냥 냅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익스클루드는 뭐냐면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 조명에서 이 오브젝트 제외, 이 오브젝트 제외, 이 오브젝트 제외. 빛을 안 받는 거예요. 빛을 안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익스클루드, 인클루드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익스클루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옴니라이트에서 빛을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클루드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조명만 받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여기 그림자 파라미터요. 여기 레이트레이스 썼으니까 레이트레이스에 대한 파라미터. 자, 섀도우 맵. 그러면 여기 섀도우 맵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냐면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섀도우 맵 파라미터. 그 다음에 에어리아 섀도우. 그러면 에어리아 섀도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섀도우 파라미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만드는 방식이 되겠고, 요거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앰모스피어릭 이펙트요. 스케치업이 못 따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앰모스피어릭 이펙트. 앰모스피어릭이라는 게 뭐냐면 대기 효과예요. 대기 효과, 안개 효과예요. 안개 효과를 앰모스피어릭이라고 하는데, 얘가 누구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 어디 갔을까요? 여기 렌더링에 보면 여기 인바이런먼트라고 있습니다. 렌더링에 보면 여기 인바이런먼트 있죠. 인바이런먼트하고 이펙트 있죠. 요 두 개가 여기에 연동돼 있습니다. 앰모스피어릭 이펙트에 연동이 돼 있어요. 둘 중에 한 군데서 넣으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자, 여기 애드 버튼을 누르면 내가 넣을 수 있는 조명 효과가 두 개가 나옵니다. 볼륨 라이트 효과하고 렌즈 이펙트 효과하고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볼륨 라이트 효과를 줘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볼륨 라이트 효과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 볼륨 라이트의 세부 설정은 셋업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셋업 누르시면 이렇게 인바이런먼트 앤드 이펙트 나오죠. 이거 바로 이거예요. 렌더링에 조금 아까 봤던 인바이런먼트 이 창입니다. 여기에 나와요. 여기 볼륨 라이트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요 선택을 해놓고 보면,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옴니라이트 001이라고 돼 있죠. 여기 픽라이트로 지정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효과들이 들어갑니다. 덴서티 농도, 볼륨 라이트의 농도, 최대 농도, 최소 농도, 그 다음 어테뉴에이션 범위입니다. 범위. 그 다음에 시작 범위, 끝나는 범위, 노이즈는 안 해도 돼요. 자, 렌더링을 걸어 봅니다. 자, 렌더 셋업. 요게 렌더 셋업인데 지금 아놀드로 되어 있죠? 이거 스캔라인 렌더로 바꿉니다. 그럼 기본 렌더로 이렇게 싹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V-Ray 렌더러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맥스로 들어오면 V-Ray 렌더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놀드 렌더러도 있고, 스캔라인 렌더러도 있고, 아트 렌더러도 있고, 여기 퀵실버 하드 렌더러도 있고, 많아요. 렌더 엔진이죠. 이 조명을 계산하는 엔진들이 많은 겁니다.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우리는 스캔라인 렌더하고 V-Ray 렌더하고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스캔라인 렌더로 놓고 그 다음에 뷰포트 선택합니다. 뷰포트 보시면 여기 뷰포트를 클릭하면 돼요. 뷰포트 클릭해 주시고 렌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볼륨 라이팅 효과가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시죠. 렌더링이 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 덴서티를 눌러보시면 돼요. 이 값을 낮추세요. 농도잖아요. 낮추면 이 농도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별로 효과가 안 난다고요? 그러면 뒤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실린더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실린더 말고 제가 라인으로 그려서 그리고 익스트루드, 자,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 그리고 면을 뒤집겠습니다. 폴리. 자, 그리고 다시 렌더링. 뒤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덴서티 값을 낮춰주시면 돼요. 어테뉴에이션 1로 줘볼까요?
더 작게 줘야 되겠네요. 0.2 이렇게 효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0.4 이렇게 효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저게 볼륨 라이트 효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죠. 얘는 저장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 자, 오늘 날짜로 저장하고요. 0704 그 다음 리셋.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그 다음에 조금씩 띄웠고요. 그 다음 렉탱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에디터블 스플라인. 자, 어태치 문자하고 지금 사각형하고 어태치한 거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돌출한 겁니다. 한 10mm만 돌출된 거 보이시죠? 스포트라이트를 쓸 겁니다. 조명에서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쏠 겁니다. 보이시나요? 조명 들어간 거? 근데 지금처럼 제가 효과를 줄 겁니다. 자, 무슨 효과냐면 똑같이 볼륨 라이트 효과를 줄 겁니다. 네, 특별한 내용 없어요. 자, 다시 이제 값을 한 번 더 바꾸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줘봤습니다. 자, 스캔라인 렌더러 렌더링. 빛이 통과했네요. 자, 레이트레이스 말고 섀도우 맵으로 다시 한번 렌더링. 조금 세네요. 자, 밝기를 좀 줄여볼까요? 이런 효과 아시죠? 빛이 저렇게 쭉 뻗어나가는 효과. 네, 이거요. 이게 볼륨 라이트 효과예요. 단지 아까는 그림자가 없고 범위가 동그라니까 그냥 동그랗게 나온 겁니다. 얘는 범위가 있고 그냥 쭉 직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나온 거고요. 이게 볼륨 라이트 효과입니다.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0.5.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효과가 나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글씨 썼고 사각형 상자 만들었고 두 개 어태치하고 돌출했습니다. 뒤에 조명 줬고요. 다만 그림자를 뭘로 줬어요? 섀도우 맵으로 줬습니다. 그림자 섀도우 맵으로 주고 그리고 렌더링 하면 돼요.